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콘텐츠 멀티탭 21에서 패션을 담당하게 된 패션을 사랑하는 아재 영패션의 이영천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콘텐츠로 준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입은 옷도 준지 옷입니다. 예쁘죠? 뒤에 이제 프린트가 딱 있고, 워싱이 예쁘게 들어간 청바지입니다. 바지는 24SS 올해 나온 모델이에요. 올해 나온 모델이고 백화점에서 동탄에 있는 준지 매장에서 샀고요. 구매를 했고, 티셔츠는 아울렛에서 구매했습니다. 23SS 모델입니다. 네, 제가 준지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하고 즐겨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디자이너 중에 파리 의상 조합에 소속된 두 분의 디자이너가 계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영미 씨,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준지라는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정욱준 씨입니다. 네, 오늘 준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또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준지라는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욱준 디자이너는 1968년생이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아동복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옷이라는 거에, 패션이라는 거에 좀 친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패션쇼에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되셨고, 대학교도 이제 의상학과를 가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만 해도 한 8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의상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 혹은 의상학과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남자들이 가기엔 좀 남사스럽고, 거기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니? 막 이런 좀 시대적인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포기를 하시고 그냥 일반 미대에 진학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예술적인 감각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정욱준 디자이너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봤어요. 제가 저희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 브랜드를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떠서 들어가 봤는데, 정욱준 디자이너의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준지가 블랙이라는 컬러를 많이 다루는 브랜드인데, 집도 온통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예술작품처럼 집을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집에 화장실에 휴지조차도, 휴지가 블랙이야. 이게 까만 휴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손님용이래요. 본인이 쓸 휴지는 일반적인 휴지를 해놓으셨고, 손님은 이제 와서 좀 보셔야 되니까 블랙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닦으면 무슨 기분일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미대에 진학하신 이후로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본인의 좀 꿈이 패션 쪽이니까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결국 자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퇴를 한 이유가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스쿨인 S모드가 한국에 분교를 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자퇴를 하시고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인터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92년도에 한 2기로 졸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졸업을 하고 쉬폰이라는 브랜드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96년에서 한 97년 정도, 정확히 이게 인터뷰마다 조금 연도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클럽 모나코, 그리고 97년에서 한 8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닉스라는 브랜드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시면, 제가 이제 40대예요. 네, 저랑 비슷한 또래시라면 닉스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닉스 청자켓, 닉스 청바지를 사주셨는데 반에서 아주 핫했습니다. 그래서 바꿔 입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곳에서 디자인 팀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닉스의 디자인 팀장을 뒤로 하고 돌연 퇴사를 하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론 커스텀이라는 브랜드였다고 해요. 저는 사실 들어보진 못했는데 처음에 그 브랜드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사동에서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작은 매장이죠. 매장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쌓아놓은 커리어가 분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생짜로 시작하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알린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뚝심 있게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혀갔고, 그 이후에 준지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2007년에 딱 파리 컬렉션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자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과정은 아마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 준지의 런칭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때 파리 컬렉션에 출품했던 그 아이템이
트렌치 코트라는 겁니다. 네, 트렌치 코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기인했던 코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트렌치 코트 하면 떠오르는 그 기본적인 클리셰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해체하고,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재조립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컬렉션을 2007년 파리 컬렉션에서 준지가 선보였는데 그게 파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트렌치 코트 30벌만으로 파리 컬렉션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정욱준 디자이너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트렌치 코트를 한 번을 사주셨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비싸서도 못 입던 그런 옷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사주시고 딱 입는 순간 그 어떤 그 핏감이나 어떤 그 느낌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옷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트렌치 코트는 성숙의 옷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딱 풀어 입었을 때의 느낌, 그쵸. 그리고 딱 닫아서 벨트를 딱 졸랐을 때의 느낌, 그리고 진짜 소매를 이렇게 툭 걷었을 때의 느낌, 또 카라를 세웠을 때의 느낌,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조여서도 입어보고 풀어서도 입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아, 이게 진짜 멋있는 옷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본인의 가장 첫 파리 컬렉션에 이 트렌치 코트를 다양하게 재해석한 그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네, 그야말로 빵 뜨게 되죠. 뭐 경이로운 데뷔다, 패션계의 신동이다, 밀라노가 놓친 신인을 파리가 재발견했다, 뭐 이런 타이틀로 리뷰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특별히 르 피가로지는 준지의 컬렉션을 그 당시에 뭐 준야 와타나베나 랄리아노, 뭐 루이비통과 함께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인물 6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 리스트, 6 한 리스트로 소개를 하죠. 특히 2007년인지 8년인지 자료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르긴 한데 패션계의 거장이죠.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라커펠트, 팬디 패션쇼의 피날레에 준지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아주 그쪽 바닥이 뒤집어졌다고 해요. 특별히 또 칸예 웨스트나 리아나, 노아 사이러스 같은 해외 셀럽들, 또 국내에는 뭐 태양과 GD 등도 많이 입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 드라마 도깨비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곳을 보면 뭐 공유나 이동욱 씨, 또 박서준 씨가 정말 많은 준지 아이템들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 롱코트부터 해서 뭐 마원 점퍼 여러 가지 옷들을 입으면서 이 준지가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 그 듄 파트 2의 배우들이 내한을 했었죠. 티모시 살라메와 젠데이아 배우가 입었던 그 가죽 점프슈트가 있습니다. 네, 한 벌로 된 그 점프슈트를 입었는데 처음에 정보를 모르고 그 장면을 먼저 봤어요. 제가 듄을 너무 좋아해서 1을 보고 2를 이제 내한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 기사들을 봤는데 옷이 일상복은 아니니까 누군가가 협찬을 했거나 디자이너 옷 같다. 근데 뭔가 준지스럽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옷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듄의 배우들도 입었겠죠. 네, 역시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를 한 준지였지만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팔아야죠. 네, 대중들이 많이 입고 결국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디자이너 옷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업계에 종사하거나 하지 않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컬렉션 옷들을 사실 입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기성복으로 대중화되어지는 나오는 그런 옷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입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성복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갖춰져야 되는데 준지는 뭐 성공적인 데뷔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공장이 뭐 마련되었다거나 직원들이 많다거나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초반이니까. 워낙에 쇼를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 그 당시 정욱준 디자이너는 벌는 족족 혹은 뭐 빚을 내서라도 쇼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뭔가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준지가 성공을 거두기에는 아직은 거두지는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삼성물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준지를 처음 알았을 때 이미 정욱준 씨는 삼성물산 임원이시긴 했어요. 제가 그만큼 늦게 알았죠. 대기업과 어떤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조합이 좀 생소했어요. 혹은 과연 그런 조합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나? 그런 옷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사를 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대기업과 디자인의 되게 선순환적인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결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2005년부터 삼성, 그러니까 제일모직이죠.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를 돕기 위한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 SFDF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만들었었고 2008년에 준지가 그 펀드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준지는 이제 정말 그 자본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아예 삼성물산이 준지를 인수하고 정욱준 디자이너가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임원이 되죠. 그리고 다행히 창작의 영역에는 터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높은 자본력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매장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준지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에게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1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영미 씨에 이어서 파리 의상 조합 정회원이 되셨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2분 딱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업적이죠. 그리고 2016년에 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인 PT워머에 한국인 디자이너 최초로 게스트 디자이너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도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하고요. 각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매장을 열고 대중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준지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난 게 아울렛이었는데 지금처럼 준지 단독 매장이 아니라 세컨드런이라고 하는 편집샵에서 준지를 취급을 했었어요. 되게 예쁜 옷이 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의 옷이 있는 거예요. 스펠링 보면 아시겠지만 그 브랜드를 처음 읽을 때 준지라고 읽기는 쉽지 않죠. 준제이? 혹은 뭐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고서 그때 준야 와타나베나 이런 브랜드들 때문에 일본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매장에서 이제 준지의 반팔티를 처음 딱 보고 너무 이쁘다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해서 입어보고 사갖고 나왔던 기억이 저의 준지의 첫 번째 옷이었는데 그때 느꼈거든요. 티셔츠 한 벌이 이렇게 좋은 핏감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원단을 쓸 수도 있구나. 오버핏이었죠 당연히 준지니까. 그리고 블랙이었고요. 네, 그 반팔티 하나만으로도 뭔가 실루엣이 사는 패셔너블한 느낌을 딱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우리 한국 브랜드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콘텐츠 제목에 등원 룩이라고 썼어요. 40대 아재들에게 가장 완벽한 등원 룩이자 외출 룩이다 라고 썼는데 저는 아이를 등원시킬 때 준지 옷을 즐겨 입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기본적인 맨투맨 너무 편하잖아요. 편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욱준 씨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욱준 씨가 편한 옷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준지의 옷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스타일리시한 멋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편하다. 저처럼 아저씨들이라도 편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물론 뭐 젊은 친구들 당연히 소화하기 좋은 옷들이죠. 젊은이들은 뭘 입어도 이쁘죠. 저희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 옷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주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아이들도 아빠 멋있다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준지라는 브랜드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준지라는 브랜드 뭐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해서 소개를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이자 브랜드니까 또 많이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뭐 사랑이라고 하네요. 네,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